네, 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주말에 나올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네. 피곤하네요. 피곤하시다고요? 예, 뭔 시장이 언제 이렇게 지표 신경 쓰면서 갔다고. 그냥 돈발로 아무거나 막 달리던 시절이 참 좋았네요. 네, 유동성이 조금 제한된 모습이죠. 확실히 체감되는 그런 건. 게 있고. 예. 아니 진짜 오늘 이제 뭐 ADP 민간 고용까지 확인했고 이제 고용지표 시리즈 중에 이제 마지막 완결판이 오늘 밤에 이제 나옵니다만 그러고 나서 시장이 이제 어떻게 할지. 그리고 외국인들 왜 이렇게 진짜 한 놈만 팬다고 왜 이렇게 삼성전자만 팔죠? 어제 순매도 규모의 거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예요.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이다 보니 그렇겠죠. 글쎄요, 막 그렇게 하는데 이래저래 좀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 요즘 확실히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되는 시점이죠. 네, 오늘 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문 의원님. 한 달 만이네요. 네, 한 달 만입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잘 오셨어요. 네, 절묘하게 잘 온 것 같습니다. 일단 문남중 위원님 딱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연준 참 생각이 짧다. 7월에 하지 문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와가지고 25를 하네, 50bp를 하네, 네. 50bp를 하면 지나고 보니 오히려 그러네. 시장이 더 놀래서 안 좋으네 이런 소리 네. 할 바에야. 네. 네, 그렇죠. 어차피 내릴 금리였는데. 그렇죠. 네. 그죠? 한번 욕 한번 하고 갑시다. 제가요? 시원하게. 예, 연준을 한번 씹어주고 가시죠. 네, 뭐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는 늦었다고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네. 중앙은행 입장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금리 인하를 하는 명분들이 꼭 필요해요. 필요하다. 명분이.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했던 그 배경을 놓고 온다고 하면 정책 금리보다 소비자 물가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이 하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중단을 7월달에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명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면 그 명분은 실질 중립금리와 실질 정책금리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부터 실질 중립금리를 상회하는 실질 정책금리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연준은 지난해에도 사실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파월 연준 의장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역대 연준 의장 중에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금리 인상 시기도 늦췄고 이제 맞추지 못했고 이제 금리 인하 시기도 늦게 했던 최악의 연준 의장으로 평가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 정도까지. 네. 이 정도면 굉장히 세게 말씀해 주신 네. 건데. 우리 점잖으신 문 의원께서 이 정도 웃으면서 네. 아주 욕을 한번 해주셨는데 네. 우리 제작진에서 제롬 파월 저 사진 좀 바꿔야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진 중에 네. 저 사진은 당분간 이렇게 FMC 전후에서 장이 계속 안 좋으면 사진 저렇게 올리면 파월 의장 욕을 좀 먹겠네요. 저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보기 좋은 그림들이 나오는데 지금 좀 밉살스럽잖아요. 얼굴이. 표정이. 표정이. 네. 네. 근데 지금 밤사이에 어제 나왔던 ADP뿐만 아니라 지금 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졸츠 등등 해서 이번 주는 그야말로 고용지표의 주간입니다. 그러게요. 고용은 확실히 식은 것 같아요, 시장이. 네. 뭐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냉각되고 있다라는 그게 표현을 보이죠.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1995년도 이후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국면이 총 4번 있었는데 그때 당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위해서 먼저 봤던 경제 지표들의 동향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10만 명 초반으로 내려왔던 것들,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랑 서비스업 지수는 동반 수축 국면에 들어갔고, 네. 또 물가랑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동반 둔화됐고, 또 부동산 대출 증가율도 둔화되는 모습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겁니다. 결국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고용 시장의 냉각, 사실 둔화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뒷받침해주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경기 침체를 시사하거나 그럴 여지는 없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의 그 고용시장 동향을 놓고 본다고 하면요. 제가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사메 법칙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항상 드렸었는데, 예. 아마 이번 8월 실업률은 전월보다는 내려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사메 법칙의 미국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다시 불거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이어서 사메 법칙이 미국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그 기능이 일정 기간 좀 오류가 날 수 있는 기간에 접어들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왜 그 ISM 제조업 지수를 가지고 또 미국 경기 침체 고조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의아해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미국은 되게 양호한 경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시려고 하면 사실 심리 지표를 가지고 확인하시는 건 아니에요. 좀 후행적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GDP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거든요. 올해 미국의 1분기 GDP는 1.4, 그리고 2분기 GDP는 원래 2.8이었는데 이게 3.0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세부 항목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개인 소비출이 상품과 서비스 증가를 바탕으로 완만하게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확인되고 있고, 민간 투자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주거 투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면서 미국 GDP가 분기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계속 개선되는 양상이거든요. 그리고 무역 데이터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소비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강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경기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하면 수입을 많이 안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무역 데이터를 보면 수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가 그렇게 나쁜 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유독 그 2년 전부터 한국 언론들이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너무 확대 해석하고 투자자분들의 혼란을 좀 많이 준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정상화됐거든요. 요거 관련해서 좀 알아두실 부분이 꼭 있어요. 뭐예요? 예전에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나타났던 게 분명히 미국의 경기 침체를 시사한 건 분명히 있어요. 예. 근데 팬데믹 이후에는 수급 요인, 그러니까 연준이 빨리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수급 요인에 의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 경제 지표는 더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장성화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부터는 그게 이제 미국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기능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해요. 예. 과거에도 보면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이 먼저 단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론에서 앞으로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질 걸 염두에 두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라는 여론이 형성됐을 때 신전물하고 상계물물 역전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그렇게 되면 1년 뒤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수순이 항상 확인됐거든요. 지난해 7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했고, 지난달, 이번 달 자꾸만 미국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정상화됐다가 이제 앞으로 다시금 역전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가는 확률이 뉴욕 연은 데이터를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들어서 50% 이상 상회를 하고 있는데, 내년 9월 정도 지나야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는 그 시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사실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요. 아직 한 1년 정도는 남아 있어요. 괜찮다. 네네. 그러니까 고용 시장은 좀 둔화되고는 있는데 경기 침체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연준이 몇 bp 인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의 금융시장 혼란이 네. 지난달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경제지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8월 고용지표, 그리고 그 이후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11일 날 발표되고요. 또 12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연준의 FMC가 한국 시간으로는 1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전에 발표되는 17일 날 또 미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고용, 물가, 소비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미국 경기 침체를 시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미국 경제가 견고한 거를 좀 보여줄 거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분위기가 좀 낮아지고, 또한 10일 날에는 또 미국 2차 TV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또 해리스 트레이드가 부각될 여지가 있거든요. 주가는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지고 달러는 약세를 보이는.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9월 달이 역사적으로 보면 뭐 한국의 코스피는 수익률이 나쁘긴 했었어요. 근데 네.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요인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과거의 전철을 그렇게 밟아가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다시금 또 증시는 원활하게 또 상방 함정이 높아지는 흐름들을 미국 증시 주도로 확인할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이제 확실히 이제 뭐 우리 문난중 위원님의 어떤 그 색깔을 좀 이제 확실히 파악했어요. 누구에게나 거래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전망하는 뭐 전망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나 약간의 그 편향성은 있거든요. 우리 문 위원님은 확실히 쪽이야, 불 쪽이셔. 예, 불쪽이죠. 불 쪽인 예. 게 지금 이제 장이 좀 흔들리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숨어있던 곰들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리포트도 내고 영상도 찍고 막 난리예요. 네네. 곧 네. 뭐 세상 망할 것처럼 네.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약간 또 반골 기질도 있으시고 제가 보면 지난번에 7월달에 제가 봐서는 그 연준 그동안 네. 이렇게 네. 엇박자 내고 헛다리 짚고 네. 늘 나중에 가서 껄껄껄 하는 그 연준인데 네. 그때 뭐 그랬어야 되는데 뭐 이러는 연준으로 봐서 7월달에 못 할 것 같았는데 한다 하셨다가 커피도 한번 내셨고 시원하게 2번 냈습니다. 2번 내셨지. 근데 이 와중에 그럼 늦었으면 50bp 하라고. 네. 지금 CNBC에 나오는 또 이렇게 앞쪽에 올라온 뉴스 중에 JP모건의 탑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페롤리 이 또 애널 쪽에 마이클이라는 이름이 많네요. 이 친구는 또 50bp 해야 된다고. 어제 고용지표 이번 주에 나온 고용지표를 보니까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금리 인하에 늦었다고 진단하시면서도 그래도 25bp 이나에 그칠 것이다. 이번에는 이렇게 보신다. 지금의 금융시장 혼란들이 네. FMC 이전까지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연준은 50bp 인하를 할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지난 7월달 초에 금융시장 혼란들이 예. 하반으로 가면서 극복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일 전철을 이번 달에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 거고요. 사실 ISM 제조업 지수를 놓고 본다고 하면 지난달에도 그렇지만 저는 반음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월치보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됐거든요. 그러니까 반음 효과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투자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게 이번에도 다시 확인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만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지표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이제 그렇게 믿다 보니까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사실 미국 증시는 그렇게 크게 하락 안 했어요. 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1%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9월 초 미국 증시의 흐름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난달 하반월 때 워낙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사실 상승 압력이 좀 제한될 수 있는 시점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미국 경기 침체를 다시금 시사할 수 있는 경제 지표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호재보다는 악재에 좀 네. 민감한 것들이 좀 올 초에 좀 반영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는 전월보다 개선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부분들은 없고요. 팬데믹 이후에 미국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원동력은요, 제조업이 아니에요. 서비스업이에요. 근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도 그렇지만 이번 달 기준선 50을 상회하면서 확장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이제 못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조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서비스업이 중요한데 확장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금요일 밤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전월보다 증가할 거고요. 실업률은 떨어질 거고요. 왜냐하면 지난달 고용 지표는 허리케인 베릴 영향으로 인해서 텍사스주 중심의 경제활동 마비가 일시적으로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배제된다고 하면 고용 지표 결과는 전월보다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는 아마 금요일 고용 지표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다음 주부터는 좀 반전이 이루어질 여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죠. 그럼 그때는 미증시가 조금 더 추세적으로 충분히 올라갈 룸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올해를 예.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미국 주도로 글로벌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대선 결과까지 지켜보시면 안 돼요. 네. 11월 5일 미국 대선이 있으면 아마 10월 중순 정도부터는 위험자산 비중을 좀 줄이는 형태로 가야 돼요. 미리. 결과까지 확인하게 되면 아마 그때 팔지 못하실 거예요. 예. 이미 떨어졌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올해 연간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좀 얘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10월 네. 중순쯤에 좀 현금 비중을 늘리고. 네, 그때는 좀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좀 좋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죠. 네. 그래요. 아까 문의원께서 이제 자막에도 나오고 미 대선 2차 TV 토론, 2차 TV 토론 처음인데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직접 처음이고 처음이죠. TV 토론은 두 번째. 어떤 점에서 바이든하고 네, 그때 좀 일찍 했었잖아요. 바이든하고 했던 예. 그거에 비해서 저기서 우리 문 의원님께서는 저기 해리스 내지는 민주당 쪽에 뭘 기대하세요? 뭘 하겠다고 합니까 지금? 제가 아니, 그거보다 저는 제가 들은 궁금한- 바가 없어가지고. 그거보다 전 이것도 궁금해요. 네. 어떤 쪽이 집권할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글쎄. 예. 네. 그 얘기야 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뭐 그쵸, 시장 예, 오른다 내린다보다 부담 적은 건데 예측이- 뭐. 저는 작년부터 네. 바이든 대통령 당선 확률을 높게 봤고요. 높게 봤다. 지금도 해리스 대통령의 아. 당선 확률을 높게 보고 있고, 그럼 기대하는 게 확실히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당장 그분의 성함이 생각은 안 나는데 미국의 역사학자 한 분이 있는데 1980년도 이후에 치러진 미국 대선 10번 중에 9번을 맞추신 분이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13개 열쇠 모델을 가지고 집권당이 8개 이상 부합을 하게 된다고 하면 대통령 당선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지표거든요. 근데 지금 해리스가 당선 확률이 높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13개 모델 중에 8개 이상 부합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 얘기들도 이제 얘기 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 여론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트럼프 피격 이후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가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거든요. 지금은 해리스 대통령, 특히 흑인층, 젊은 층, 우리 그 20대들이 그동안 투표 잘 안 하셨는데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투표장에 간다는 여론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 두 가지 변수가 아마 해리스의 지금 부통령이 당선됐는데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리스 당선, 근데 올해는 블루웨이브는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처럼 상원은 이제 민주당이 과반 이상 차지하고 있고 지금 하원은 공화당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교착 국면들이 올해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당선 가능성 쪽은 그쪽을 보시고 네. 지금 그러면 해리스 후보가 어떤 미국을 만들고 집권하면 뭘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들은 바가 없어가지고. 일단 바이든 현 예.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후 위기를 극복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도 양호하고 사실 물가도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 있는데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팬데믹 이전에 경험했던 물가 수준하고 지금 현재 물가를 비교하다 보니까 여전히 물가가 높다라는 인식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좋은 점수를 주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리스가 7월 달에도 경제 공약을 제시했을 때 중상층 지원 그리고 물가 안정을 상당히 강조를 했거든요. 특히 이런 한국으로 따지면 뭐 이마트 같이 이런 이제 유통 관련된 기업들이 팬데믹 이후에 비용 상승 부분들을 가격에 그대로 전가를 하다 보니까 사실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기여를 했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을 창출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지금 그게 이제 물가가 높게 유지되다 보니까 올해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는 정치권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했기 때문에 일단 중상층 지원, 물가 안정이라는 부분들이 그나마 특색 있게 차별화될 수 있는 공약이라 보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대선을 놓고 봤을 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의 변화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연말 전까지 다시 부각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면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를 보일 거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집권 1, 2년 차, 집권 3, 4년 차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집권 2년 차 이전까지는
통화 정책에 중점을 둘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집권 2년차 이전까지는 시장 예상보다 연준의 정책 금리가 많이 내려가면서 물가 금리는 떨어지면서 달러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물가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권 2년차 이전과 집권 3, 4년차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게 되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뭐 조금 균형 감각을 위해서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진짜 돈 태우고 전망하는 배팅 사이트에서는 지난번에 그 CNN에서의 그 월츠 데리고 나와서 횡설수설했던 그 16분짜리 편집 인터뷰 방송 나간 이후로 갑자기 그래프가 확 꺾여가지고 다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쪽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지금 애초에는 25% 했다가 또 뭐 한 15% 정도로 할까로 살짝 이렇게 톤은 낮추는 것 같습니다만 미실현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 때리겠다고 하면은 우리 애플의 쿡 사장, 엔비디아 황 사장, 메타의 저 사장, 뭐 우리 테슬라의 우리 뭐 사장 할 것 없이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 갖고 있는 주식이 얼마인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미국 대선이 치러지기 이전에는 기부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로부터 해리스도 사실 바이든보다는 진보적인 정책들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7월 달에 정책 발표를 할 때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세율 같은 경우에도 현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높겠다라고 제시하는 게 진보적인 정책 색깔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대선이 치러지기 전까지 들어가는 비용들이 막대하게 필요한데 대부분이 기업에서 조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미국 기업들의 기부금이 들어오지 않을 만한 그런 제외를 할 만한 노이즈를 만들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이거는 해리스하고 트럼프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언급하신 부분들은 누군가가 당선됐을 때 아마 내년부터 그게 이제 정책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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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증시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러면 국내 증시는 이제 앞으로 어떨까요? 좀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이 계속해서 좀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때요? 좀 FOMC 전후로 좀 이런 기조가 좀 변할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저는 7월 초, 8월 초 금융시장 혼란을 겪으면서 명확하게 뚜렷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요. 네. 각자 도생의 길에 접어든 글로벌 증시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미국 증시가 올라가니까 맞아요. 타 네. 증시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그나마 좀 연출되긴 했었는데 네. 이제는 미국 증시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해 증시의 상승 압력들이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물음표를 좀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저는 국내 증시를 전망을 할 때 사실은 한국의 경제 그리고 한국의 정책을 가지고 좀 전망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네. 대부분 전망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꾸만 미국 경제, 미국 정책을 가지고 국내 증시를 전망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 디커플링들이 발생을 했을 때 투자자들의 혼란만 더 커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요, 2분기가 전기 대비 마이너스 0.2%로 하락을 했고요, 1분기가 1.3% 증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경제 부진을 놓고 본다고 하면 금융시장들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특히 세부 항목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민간 소비,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모두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그나마 정부 소비가 지금 경제를 좀 뒷받침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하반기 때 이 내수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물음표가 있어요. 예.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하반기 내수가 좀 살아날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차피 민간 소비, 건설 투자, 소비 투자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그 확률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 증시를 포함한 금융시장 혼란들이 좀 잠재워지려고 하면 일단 국내 경제 성장률이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확인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항상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 증시는 괜찮고 국내 증시는 좀 변동성이 크거나 좀 박스권이거나 어려울 수 있다. 네. 혹시 화면에 차트를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차트를 좀 갖고 왔는데 네. 9월달 들어서 9월 증시가 되게 안 좋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예. 많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보면 S&P 500과 코스피 수익률이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2021년과 2023년 3년 동안 월간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9월달 S&P 500 마이너스 6.3% 하락하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6.8% 하락했기 때문에
연간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9월달 증시가 분명히 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는 좀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동일 전철을 좀 밟아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9월달에는 추석 명절이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추석 전에 보면 그렇게 이제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확인됐던 부분들이 없고 또 주식 자금들을 좀 매도하면서 좀 명절을 지내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번 달 국내 증시 수익률이 미국과 비교했을 때 좋은 흐름으로 갈 여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반대로 이제 미국 증시가 9월 달에는 좀 다른 양상으로 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리는 근거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방금 얘기해드렸던 월가의 수익률하고 올해 실질적으로 월가의 수익률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올해 방향성이나 상승이나 하락했을 때 폭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일치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S&P 500 지수는 1% 하락했던 게 과거 3년 동안의 수익률인데 오히려 2.4% 오르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마이너스 6.3%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올해는 그 전체를 밟아갈 여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그 얘기는 결국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혼란들이 좀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을 경제 지표를 통해서 팬데믹 이후 처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달이 9월 달이거든요. 그리고 10일 날 미국 대선 2차 TV 토론회를 통해서 해리스 트레이드가 부각된다고 하면 네. 지금의 혼란들은 잠재워질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뭐 지수가 가려면은 이제 전기전자 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뭐 운수장비 쪽에 또 현대차 이런 쪽이 이제 받쳐줘야 되는데 문 의원님,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작년 뭐 빨리 보면 한 5월부터고 아니면은 좀 그거 지난 작년 여름부터 해서 확 이제 주도주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에. 그때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2차 전지가 굉장히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서로 바통 터치를 해버렸는데 요 소위 말하는 주도주라는 게 사이클이 어느 정도일까 싶어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이까지 온 거에는 또 AI하고도 엮인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소위 말하는 그 반도체 그 네. 피크론 이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뭐 AI에 대해서도 너무나 극명히 갈리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 단계인 AI를 가지고 무슨 뭐 그런 얘기도부터 해서 네. 그런데 좀 너무 급했다는 측면에서의 또 우려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도 한번 좀 진단을 네. 하신다면. 지금도 제가 말씀드릴 때 현재 화면을 옆에 좀 보여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는 이제 한국 뭐 삼성전자, SK 예. 하이닉스 관련된 종목들 주가를 전망을 할 때 네. 우선적으로 엔비디아를 항상 얘기를 거론을 하시는데요. 네. 저는 반대로 반도체 업황의 사이클 그리고 AI 발전 단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여전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주가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 이전까지 계속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는 거는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을 나타낸 겁니다. 예. 전년과 비교했을 때 그 수치를 나타내는 건데 반도체국 하면 우리가 보통 대만하고 한국을 대표적으로 거론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권 지수랑 코스피 지수,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을 놓고 본다고 하면 파란색 점선이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을 나타내는 건데 지난해 11월 달 0을 상회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권 지수랑 코스피 지수가 상방 압력이 높아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 자체가 상승하고 있는 그 기조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의 부침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올라갈 수 있는 기조는 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항상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난해 4분기 때 반도체 업황이 상승 국면에 들어갔어요. 근데 과거 보통 반도체 사이클은 4년 주기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상승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분기별로 놓고 봤을 때 8개 분기에서 9개 분기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적용을 해보면 내년 3분기, 늦어지면 내년 4분기 정도까지는 업황이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은 한국 증시 위주로 좀 크게 나타날 여지는 있지만 네. 저점을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들은 올라갈 여지는 상당히 있다라고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발전 단계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약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작업을 지시를 해야 수행을 하는 단계에 그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미래에는 강인공지능 단계까지 가야 돼요. 강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인간이 지시를 안 하더라도 작업을 할 수 있는 형태인데 그 수준까지 가려고 하면
AI 산업이 연평균 40% 이상 성장을 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의 상승 국면, AI 발전 단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불거지고 있는 뭐 AI와 관련된 우려들은 사실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3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0.38%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565포인트입니다. 코스닥 1% 내림세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지수 717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도 공세에 결국에 7만 원 선이 좀 이탈이 됐는데 오늘 1% 지금 반등 좀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69,700원, SK하이닉스가 2.7%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5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41만 2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9%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2만 6천 원, 현대차 0.8%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22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가 1%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9만 8,700원, 삼성전자 우선주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5만 5,100원, 셀트리온 보합 예상되고요. KB금융이 1%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8만 3,500원, 신한지주 2% 약세가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만 7,7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0.9% 하락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16만 5,500원, 알테오젠이 3%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 29만 6천 원. HLB가 0.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8만 8,200원. 에코프로가 0.9%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8만 2,900원. 엔캠 3.7% 약세가 예상됩니다. 삼천당제약도 1.9% 빠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3만 9천 원. 클래시스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도 1%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8만 2,900원, 휴젤도 2.9% 약세가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이 1.8% 상승 예상되면서 지금 호가는 6만 6,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장까지 5분여가량 남았는데요. 글쎄요, 일단 뭐 오늘 호가 분위기 자체는 지금 뭐 미증시보다는 좀 몸매를 많이 맞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것도 개장하고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네요. 요즘은 동시효과 못 느꼈습니다. 그렇죠, 예. 한번 실제 열려봐야 되겠고. 네. 어제 미국 장도 그런데 예. 미국 장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개장 초 한 1, 20분 사이에 정해졌던 상승이나 하락이 장마감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요즘은 장중 스윙이 너무 커요. 네. 뭐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 갔다가 하기도 해서 그만큼 시장 내에 이제 서로 눈치 보는 그게 많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 8월부터 급락장에서 느꼈지만 이게 우리가 일일이 손으로 내는 주문이 아닌 기계가 내는 네. 우리는 나름대로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은 내가 얼마 정도 되면은 뭐 금액 기준이든 퍼센트 기준이든 손절 기준이라는 게 있지만 네. 막상 그 상황이 됐을 때 이 또 누르기 전에 또 이렇게 사람이다 보니까 그 한 번 더 생각하게 보게 되고 그렇죠, 조금 더 이게. 기다려 볼까 하는데 예, 만약에 원금이 회복이 되면 이거 조금 더 기다리면 네 그럴까 수익도 싶기도 날것 하는데 같고. 그게 사람인데 이 기계들은 우리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보셨다시피 네. 입력된 그렇죠. 조건대로만 예, 움직이니까 예, 맞아요. 피도 눈물도 없는 거죠. 기계하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니 반도체에 앞서 이제 계속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단 좀 지지되면서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좀 이제 기다리면 괜찮은 거예요? 네. 지금은 뭐 미국의 혼란들이 좀 네. 잠재워지는 부분들이 확인되어야 되는데 네. 그 시그널을 이제 8월 고용 지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지표를 확인하게 된다고 하면 다음 주부터는 좀 안정을 찾을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아마 국내 증시 역시 속절없이 변동성이 컸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네. 부분들이 반전을 이루어지는 시점이 다음 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AI 고점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그 매기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옮겨가고 있는데 사실 그 시작점은 미국 대선이 있었고요. 예. 특히 해리스가 녹색 성장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모멘텀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가 지금 주가 모멘텀이 있던 이유들은 결국 반도체주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거든요. 네네. 근데 다시금 또 다음 주부터는 반도체주들이 안정을 되찾게 된다고 하면 또 2차 전지 모멘텀 좀 줄어들 여지가 그래요. 있다라는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네. 있는데
엔비디아 주가 저는 앞으로도 좀 좋은 흐름으로 갈 여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렇게 보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보통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가 되면 기존 제품들이 잘 팔리지 않는 게 대부분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 호포 100이라는 제품이 예. 여전히 잘 팔리고 있어요. 과거에는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대부분 물량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일반 기업, 정부들이 가지고 가는 목이 없었는데 이제는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블랙의 GPU에 시선을 옮기다 보니까 이제서야 그 물량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기존 제품이 원활하게 잘 팔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 하락의 요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일단 매출의 가이던스, 서프라이즈율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게 네. 과거 대비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블랙의 출시는 어떻게 보면 매출 총이익을 하락하는데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고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캐펙스나 이런 투자 수익률 관련해서 가이던스를 주지 않는 부분들에 기인한 부분들이 있지만 어차피 엔비디아 하반기, 3분기, 4분기 때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해서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금 안정이 되찾게 된다고 하면 국내 반도체주 관련된 종목들 역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시장 예. 참 이게 박스권이고 좀 답답하고 모멘텀 찾기는 쉽지 않고 또 문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그래 기운 내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 힘을 내자라고 하기에는 제가 지금 지난 1년 동안 한번 나래비를 세워봤습니다. 세계 주요 증시들. 네. 제일 많이 빠진 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1년 동안 중국 심천 마이너스 22.36%, 금메달, 은메달, 한국 코스닥 마이너스 21.3%, 러시아 동메달 마이너스 12.4%, 전쟁 치르고 있는 러시아보다도 거의 2배 가까운 하락폭. 그래도 코스피는 플러스는 낫겠지 싶어서 보니까 1년 동안 마이너스 0.26%. 참. 그래도 감사합니다, 문 의원님. 이 와중에 망했어요 이런 말씀으로 우리 또 기죽이는 것보다 네, 오늘 또 어떤 예. 흐름을 나타낼지 좀 확인해 봐야겠네요.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9월 6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일단 주말에 발표될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눈치 보기 관망 심리가 좀 짙게 깔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 앞서서 나온 ADP 민간 고용 9만 9천 건에 그쳤다라는 소식. 사실 그 이전에 나온 지표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서비스 PMI 같은 경우 시장 예상치를 이제 상회했기 때문에 이 지표 간의 혼조세의 흐름이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지켜보려는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FOMC 연준이 과연 이번에 어느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지도 이제 관심 대상이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호가와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지금 코스피가 지금 강보합권으로 2,576포인트, 코스닥도 강보합권이죠. 725포인트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지금 삼성전자가 0.2% 지금 강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69,300원. SK하이닉스가 1% 약세 15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0.6% 떨어집니다. 40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 내림세 932,000원, 현대차가 0.6% 떨어집니다. 228,000원, 0.4% 약간 낙폭을 좀 줄여내네요. 기아가 지금 0.5% 하락 102,2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올라갑니다. 56,200원, 그리고 셀트리온 강보합권으로 188,200원, KB금융 0.9% 떨어집니다. 83,600원, 신한지주는 올라가네요. 5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5% 반등 보여줍니다. 나흘 만에 반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168,200원. 알테오제는 0.8% 하락합니다. 304,500원. HLB가 보합이고요. 에코프로가 0.2% 소폭 올라갑니다. 83,900원. 엔캠 0.7% 떨어집니다. 178,7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이 1% 약세입니다. 13만 9,800원. 클래시스 올라가네요. 5만 1,700원. 리가캠바이오 보합이고요. 휴젤은 0.6% 떨어집니다. 23만 6천원. 셀트리온제약이 0.4% 상승하면서 6만 5,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게 되는데 관련해서 오늘 좀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빛 레이저가 12% 급등합니다. 6,82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드 위즈 11% 급등합니다. 그리고 태성도 9% 강세 18,1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나노팀도 5% 이상 올라갑니다. 12,410원. 이닉스도 6%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제일 일렉트릭도 3% 강세고 YM텍도 6% 이상 올라갑니다. 12,370원. 그리고 3기 EV도 2% 넘게 올라갑니다. 배터리 열폭주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전기차 화재 방지와 관련된 대책들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한 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일시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테마주들이 좀 빠르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은 NFT 관련주들도 다시 움직임이 이어지네요. 그 STO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갤럭시아 SM 7% 올라갑니다. 지금 2,790원.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3.8% 상승합니다. 8,8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FSN은 16% 넘게 급등합니다. 두 자릿수 상승률 2,080원, 9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밖에 이제 다날, 하이브, 삼성전자 이것도 NFT 관련주로 엮이긴 합니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보니까 상승폭 자체는 좀 다소 제한된 모습이고 이 가운데 라온시큐어 2% 강세고요. 서울옥션 0.9% 올라갑니다. 어제장에서 이제 옥션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장비주들 흐름이 좋네요. 지금 민테크가 17% 급등합니다. 9,000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2차 전지 장비 쪽에서는 이제 그 배터리,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까지 엮이면서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392억 원, 4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407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31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105억 원, 27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일장 정규장 마감 3시 30분 기준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달러 환율은 1원 70전 하락한 1,334원 20전에 지금 개장이 됐고요. 환율 자체가 좀 보니까 많이 떨어지는 건가요? 지금 달러 환율? 어쨌거나 지금 달러 인덱스하고 달러엔하고 발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덜 떨어지고 있는 중이네요. 예. 네. 지금 아까 그거 하신 것 중에 네. 야 어떻게 아까 또 2차 전지 장비주 네. 그 전기차 화재 관련된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 오늘 네네. 나온다고 하니까 네. 이제 그런 쪽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 쪽 열폭주 움직임? 관련주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토큰 며칠 동안 얘기했는데 굉장히 NFT 좋은가요? 쪽. 앞서 갤럭시 SM, 좋아요? 갤럭시 머니터리 괜찮고 이제 서울옥션, K옥션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이고요. 최근 또 한 며칠 양자암호 양자암호 관련주. 예. 예. 양자암호 관련주는 글쎄요. 오늘은 제가 거기까지 체크를 못했는데. 예. 양자 쪽 같으면은 저 이제 골프 관련주가 또 올라가요. 골프 관련주. 참 그렇구나. 주도주에 대해서 할 얘기 갖고 수급이 안 몰리니까. 예, 저도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하죠. 같아요. 예. 양자야모도 조금 이렇게 저게 하다못해 지난번 초전도체만큼은 한번 비슷하게라도 움직여주나 싶었는데 아주 짧아졌네요. 그 주기가. 테마주의 그 어떤 수명도 그런 상황이고. 그래요. 지금 문 의원님. 네. 어쨌거나 이게 사실 삼성전자 정도의 회사 주가가 자꾸 7만 원 밑에 내려와서 또다시 6구전자네 언제 8만 전자 가네 이 소리 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 이 소나기를 갖다 이제 어쨌거나 견뎌내면은 또 이제 장은 또 이렇게 살아나기도 하고 하긴 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굳이 뭐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쪽이 아니라면은 이 장에서 무슨 크게 이렇게 뭐 결단을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어차피 장이란 게 뭐 좋을 때는 누리는 거고 안 좋을 때는 좀 이렇게 그냥 뭐 가도 올리고 좀 맞아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교체 매매 잘못하면 오히려 손실이 커질 수 오히려 있다. 여기서 이런 뭐 섣불리 얘기신 움직이는 것 것보다는 그냥 비거치기를 기다리면 나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올해 혹시라도 이제 매도를 염두에 두시고 있는 투자자분들에게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시작할 때도 얘기해드렸지만 올해 연간 미국 증시의 고점은 저는 10월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시기를 염두에 두고 혹시라도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 좀 나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9월달 특히 한국 증시는 제가 얘기해드렸지만 월간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월간 수익률을 보여준 달은 아니에요. 특히 명절도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많잖아요. 사실 12일 날 ECB가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 독일 경제 성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ECB가 독일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25pp 정도 ECB가 인하할 걸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일 ECB 금리 인하 그리고 또 한국 시간으로는 또 19일 연준이 또 25pp 금리 인하 해주는 모습들 이거를 이제 확인할 때마다 금융요건 완화 기대를 바탕으로 좀 증시가 안정되는 흐름들이 국내 증시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아마 명절이 끝나고 나서 좀 확인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정말 잘해주셨는데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좀 관망하는 자세가 오히려 더 해안으로 다가올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죠. 지금 그리고 환율도 조금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견해를 이게 지금 어느덧 지금 달러인 환율이 지금 143대 초반인데 이게 우리 8월 5일 봤던 그 레벨 근처예요. 네. 이러다 이제 결국 이제 142, 141 뭐 더 중요한 건 이제 140이라고 하는 그쪽을 내렸어서 앞부분의 숫자가 130으로 가는 장이 오느냐. 그래서 하도 이제 N과 관련해서 우리가 8월 초에 한번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한번 좀 뭐 BOJ 관련해서도 뉴스가 자꾸 보이던데. 예. 7월 초에도 7월 초. 투자자분들을 좀 혼동시킬 만한 뉴스들이 많이 전해졌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움직이기 어디 때문에 8월 초입니까? 7월 초입니까? 7월 초 아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7월 초에 이미. 전 세계 증시에 혼란들을 좀 가져올 수 있다라는 네. 의견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이미 그 당시에 예, 예. 지금도 동일하죠. 사실은 예. 그 원인은 미국 경기 침체가 고조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정량적으로 확인되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네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은.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혼란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논리는 비약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7월 초 금융시장 혼란의 이유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는 그 팩트 하나만으로 상대적인 통화 엔화가 급격하게 변동을 보여줬던 거 이 정도에서만 해석을 멈춰야 돼요. 지금 현재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움직일 동인들이 아직은 아니라고 얘기해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직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예. BOJ가 금리 예. 인상을 하고 있지만 소폭 올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를 놓고 온다고 하면 3% 정도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신다고 하면 금리가 더 높은 미국에 투자하지 금리가 월등히 낮은 일본에 투자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연준의 금리 인하도 시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BOJ가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미국, 일본 간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놓고 봤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움직일 만한 환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움직일 동인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연간으로 2.5에서 2.8%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0.5% 전후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일본 간의 금리 차 그리고 양국의 성장률 격차를 놓고 온다고 하면 아직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움직일 동의는 없다라고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준이 올해 50pp 정도 인하를 하고 내년에 해리스가 당선되면 100bp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125pp 정도 인하할 걸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내년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는 게 확인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BOJ는 올해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거예요.
아마 이번 달은 금융시장 혼란이 다시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BOJ가 20일 날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지만 남아있는 BOJ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최소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겁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때는 그게 조금 더 가셔야될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금융시장 혼란을 준다. 이거는 올해는 아니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엔화 강세를 견인하고 있는 거는 엔화 비상업적 투기 포지션이 지금 너무 많이 증가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엔화는 강세 압력을 받을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 그 얘기는 결국 상대 통화니 또 달러가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될 수 있는 거고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는 거는 결국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수 환경은 마련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장의 오해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시장 짚으시는 우리 문 의원님한테 요거는 약간 제도적인 면이라서 한번 좀 그거 같긴 한데 저기 어제도 뭐 에코프로 HBN인가요? 거기서 또 이제 공시가 나왔더만요. 유상증자 하는데 1차적으로 이제 주주 배정한다. 요런 내용이 그러면 주주 배정을 한다는 얘기는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 주주들이 돈을 더 태우란 얘기고 기존 주주들로 인해서 다 그 원했던 유상증자 금액이 안 모아지면은 그럴 때 보통 실권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일반인들한테 다시 또 푸는 거예요? 그 주식은? 회사에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네. 아니면 주관사가 그렇죠. 주관사가 끌어안는 거예요? 가는 경우도 있고. 주관사가 그거는 이제 옵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옵션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개별 회사들이 주관사 옵션을 체결할 때 그 요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빡빡한 사골 국물을 기대하고 왔는데 네. 주방에서 자꾸 그 가마솥에다가 계속 물 붓고 네. 있는 모습이 보이면 이거 좀 실망스럽거든요. 그렇죠. 나는 좀 진짜 진국을 한번 먹고 싶은데 네. 나오는 국물이 자꾸 멀게요. 이거 좀 한동안 좀 안 해줄 수 없나? 우리나라 기업들. 무슨 제지업도 아니고 다들 보면은 네. 죄다 종이 찍어갖고 돈 모으겠다고 돈 벌겠다고 하니 그렇죠. 예. 주주 환원을 강조하는 시대 흐름에 예. 맞춰서 기업들도 지금 현재 금융시장 혼란이 있을 때는 사실 유상증자 같은 것들을 최대한 좀 미루는 게 좀 맞긴 하는데 여건이 안 좋으니까 유상증자 발표하는 기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국내 증시 좀 앞으로 좀 좋은 흐름으로 가기를 좀 기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국내 증시 아까도 GDP가 좀 성장이 좀 부진하다는 얘기 좀 해드렸지만 네. 결국 관건은 그거인 것 같아요. 정부 정책. 그러니까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부추기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해당 인원들이 전체 주식 투자자의 1%, 그러니까 1,440만 명 중에 15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투세에 상당히 민감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민주당이 최근 들어서 금투세 완화 패키지를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금투세 뭐 기본공제 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손실 이고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또 부양가족의 금융투자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연말정산 때 공제를 확대하는 부분들 또 IS 계좌를 통한 직접 투자 시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지난번보다는 전향적인 자세의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정치권들의 흐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그동안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전적으로 좀 많은 영향을 준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불확실성이 낮아진다고 하면 국내 증시 역시 안정을 되찾으면서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뭐 2차전지 이런 종목들 역시 안정을 되찾을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때 그 빅테크 중에서는 메타하고 테슬라가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아마 그때 시기적으로 주가가 떨어진 걸 감안했을 때 그 얘기를 좀 해드렸죠. 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를 엔비디아? 사야죠. 예. 매력도가 가격 매력도가 생겼다. 네,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에 대해서는 항상 주시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2022년도 12월 달에 미국의 나스닥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이 주가 저점을 확인하고 상승했던 그 발단에는 예. 미국의 PC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6%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현재 PC 물가를 놓고 온다고 하면 2%대까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물가 조건들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미국의 성장주 기업들 주가가 무너질 때는 아니라고 얘기를 네. 해드리고 싶고요. 11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예상치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상치가 전월 대비하면 오름폭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지금 블룸버그 수치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고용지표 확인하고 나서 11일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정말로 예상치대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모습들이 확인된다고 하면 시장의 분위기는 또 달라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